지난 시간에 복습 한번. 타라라. 아, 누가 처방글에 너무 글에 넘어가니까 모르겠다고 해가지고요. 아, 잠시만요. 혹시 그 병원에서 통증 환자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하실 처치를 하고 약은 어떻게 구비를 보통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써본 게 무릎에 물 차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감기 하세요. 그 앞에는 앉으면 아마 보기가 힘드실 테니까 이쪽으로. 아, 네. 감기 환기탕 비싼 거. 아, 논문 보고 쓰셨구나. 물 찰 때. 근데 항상 느끼는데 이렇게 환자분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아, 예, 예. 아쉽습니다. 아, 이게 통증이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어떤 통증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통증을 크게 나눠서 이제 우리 인체가 기운하고 기혈로 크게 대비를 한다면 이제 기통이 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혈통이 있어요. 혈통이. 그게 이제 충격이 나는 거는 기운이나 혈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기운이 흐름이 뽕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더 극렬해지는 거고, 혈열이 더 심해지느냐, 기운을 더 보느냐, 기체가 심하냐, 그런 쪽으로 일단은 두 가지를 크게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제 제일 통증에 많이 쓸 수 있는 게 개지가 출부탕.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쓸 수 있고, 개지가 출부탕은 기릭동동 선생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든 거고, 오두개지탕이라고 상한론에 나오는데 뭐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지가 출부탕을 한번 보면 요거는 개지가 부자탕을 제가 먼저 한번 볼게요. 개지가 부자탕은 개지탕에 부자 들어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개지탕에 부자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높이가 너무 괜찮죠? 나는 고개를 들어서 봐야 되네.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요즘에 어떻게든 이미지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개지탕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개지탕이 음혈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은 허혈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그 들뜨는 게 있을 거고, 양기가 약하다 보니까 양기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거를 증상은 오한, 발열, 두통, 그 다음에 한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출이라든지 발열 이런 것들이 이제 허열이 뜨는 거고, 오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위축되는 걸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오한, 양허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통증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혈허, 작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통증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개지가 부자탕이나 개지가 출부탕에서는 양기에 의한 통증, 양허로 인한 통증이에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오늘 되게 사람 많네. 안녕하세요. 양허에 의한 통증은 대체적으로 찬대 예민해요. 찬대. 의자를 뒤로 가져가셔도 돼요. 찬 기운에 더 뭐 어떤 차가워지면, 아니면 오한을 느끼면, 이렇게 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실제로 만지면 따뜻하게 하면 좀 더 좋아지고, 그게 이제 그 부자라든지 개지를 쓰는 통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병리를, 그럼 이 약의 방향성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하니까, 어떻게든 여기에서는 작약도 있지만 개지나 부자를 가지고 양기를 활동시키는 게 이제 주목적이라서
외부로 이제 뭐 이 사람이 그럼 상당히 뭔가 좀 봤을 때 이 계지탕을 쓰는 사람들은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저의 표현이라고 보면 좀 약간 음적인 사람,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증상으로 따지면 오한, 발열 이런 게 있겠지만 양인들한테 쓰는 약이 아닙니다. 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를 보충해주고 좀 확장시켜주고 양기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환자들은 인식을 못해요. 환자들은 아파요라고 하지 찬 기운에 의해서 아파요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지부자를 써가지고 이 천호라든지 이런 걸 써서 이제 통증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는 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서 통증을 그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환자는 차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날씨가 차워지거나 에어컨을 쐬거나 뭔가 추운 날씨가 통증을 더 유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돼요. 따뜻하게 하면 편해지는지 이런 것들은 양기의 문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자, 음혈을 먼저 볼게요. 작약감초탕을 제가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조문에서 보면 쭉 보면 처음에 각 연급이라고 나옵니다. 예, 조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계지탕을 써서 땀을 많이 냈더니 골증이 와가지고 감초 건강탕을 써서 다시 이제 작약감초탕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감탕을 쓰는 경우는 다리에 근육이 자꾸 경련이 나는 경우예요. 이 조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이 근육 자체가 피를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쥐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거의 통증의 특징은 과사용했을 때, 뭔가를 무리하거나 사용했을 때, 이럴 때 여긴 쥐라고 되어 있지만 통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의자를 혈압 통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저녁에 잘 때라든지 안정을 취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안정이 편안하게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쥐관할 때 대체적으로 전부 다 잠잘 때 쥐난다고 하는 거예요. 잠잘 때 뭔가를 영양분이 보충이 돼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잠잘 때도 양기가 허해서 나는 통증이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잠잘 때 나는 거는 작약감초탕, 음혈을 보충해야 돼.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가 지금은 근육을 쉬어줘야지만 통증이 좋아지는 거. 뭔가 영양분을 보충해야지만 좋아지는 거. 그런 이미지로 들어가야지 제가 말씀드렸던 잠 이런 걸로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처방입니다. 계지가출부탕, 상한론에서 나오는 약 중에, 자, 아까 이제 계지가부자탕에서 출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여기에 이건 조문이 없어요. 자기가 만들다 보니까 통증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먹어요, 자꾸. 음식을 먹다 보니까 위장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습기가 자꾸 생겨요. 중초에 습기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하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기는 양기대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음혈은 이제 허혈이 뜨니까 음혈은 음혈대로 소모되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이런 처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릭동동 선생도 요거를 가장 많이 개인적으로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적으로 보면 이 현대인들한테 잘 맞는 거예요. 음식 관계가 항상 끼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양기든 음기든 소모가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근육 질환이 더 생긴다면 음혈 쪽을 조금 더 보충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처방으로 확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개념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장 활용하기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더울 줄 알았는데. 그래, 이게 단 거 아니야? 내가 보기 단데? 그 외에는 다 지방에 계시거나. 오늘 마지막 강의라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거? 아닌데?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오래 마시는 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세신, 여러분들이 통증에 의외로 세신, 나중에 이제 세신 설명하겠지만, 세신 이거 꽤 쓸만합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실제 아픈 거는 독활, 강활 같은 거. 이제 습기가 있으면서 이제 이 발화는 아닌데 근육이나 이런 데를 해기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풍습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아픈데 실제로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초에 습기가 있는 상황에서 통증이 있을 때 여기에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인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에 대입하면 되는, 꼭 이 처방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큰 그림을 찾으셔야 돼요. 아, 중초에 습기가 있으니까 습기를 봐야 되는데 창추를 쓸 것인지 사인 건강을 쓸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뭐하러 이게 가면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창추를 쓰는 거하고 물론 사인 쓰는 게 다르죠. 다른데 창추를 써야 될 때 쑥지왕 쓰는 거하고 창추를 써야 될 때 사인 쓰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조금은 핀트가 100% 안 맞을 수 있지. 그런데 아무 차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두 첩에는 큰 차이 나지만, 그래서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 비위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같이 치료하면서 한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자객감초탕은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근육이라든지 이 간에 허열이 이렇게 뜨면서도 지금 안정이 안 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자객감초탕은 쉽게 말하면 근육에 혈이 부족한 거예요. 그 현대에 와서는 여기에 사물탕이라든지 근육에 들어가는 구기자 같은 게 같이 대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많이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쉼터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청강의감에 있는 처방이다 보니까 두 양명전 다리에 쥐날 때 저도 이거 뭐 칭찬을 많이 하길래 써봤어요. 잘 듣더라고요.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객감초탕이 현대적으로 와가지고 사물탕이라든지 구기자 같은 게 들어가고 이렇게 변화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자객감초탕이 좋냐? 그거는 본인 선택이십니다. 물론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반드시 우수를 써야 된다. 물론 우수를 쓰면 좋죠.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의미는 보혈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 처방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의미를 찾으셔가지고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기후에 맞게 골라 쓰셔도 저는 저의 경험으로는 도찐개찐입니다. 네. 이거를 뭐 해가지고 처방이 뭐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제 후배는 사물탕을 첩당 1g씩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학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곤중탕도 역시 보혈하는 약입니다. 소곤중탕도 교이나 작약이나 감초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비위, 여기 이제 상한론에 읽어보면 심계에도 쓰거든요. 소곤중탕이. 그래서 이제 심, 비위, 간 이런 데에 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사실은 여기 소곤중탕은 복통이 핵심이긴 합니다. 복통. 그런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 바짝 말라가지고 위라든지 이런 데가 예민해져가지고 있는 상태에 조금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위에 딱 자극 주면 혈이 부족한 상태에 어떤 방아쇠가 딱 되다 보니까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에는 물론 따뜻하게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이제 보혈하는 이제 진액을 좀 넣어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소곤중탕은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이게 괜찮은 처방이에요. 특히 애들한테 노란색은 이제 보혈의 개념으로 진액을 보충한다고 제가 그림을 써봤습니다.
요즘 요거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림으로 이걸 어떻게 넣으면 되지.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화금 출탕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건데, 기체통. 이게 기체통은 느낌이, 기운은, 이렇게. 이게 기체통입니다. 해보세요. 어깨, 이게 기체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통은 하고는 욱신욱신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치 열 나는 거예요. 아, 요거는 빨리 열을 꺼줘야 되겠다. 그런 느낌인데, 요거에서는 기체통, 어깨, 이런 데 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은 이걸로 끝내고, 이제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하셨더라고요. 다 잘 하시고. 나중에, 예, 음성으로. 아, 제가요? 네, 음성으로 이제 답안지 제출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진짜. 다른 사람 다 냈습니까? 다 냈어. 근데 깜짝 놀랐어. 역시 빠따질이 말을 잘 듣다. 김태우 교수님도 냈더라. 교수님 되게 잘하셨더라. 자, 보겠습니다. 답안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용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해, 수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넘어갑시다. 해는 그냥 기침 소리, 수는 가래가 끓으면서 나오는 그런 기침이고, 기촉, 이거는 호흡이 가쁜 거, 숨찬 거, 천은 실제 천식이에요. 천식. 이거 이제 천식. 네, 나중에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효는 가래가 그릉그릉 하면서 이제 발작적으로 나는, 제가 사실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 케이스가 하나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기 사촌 조카가 기침을 하는데 이런 소리를 낸다고 했는데, 개구리 소리 비슷한 게 납니다. 이게 이제, 거기에 보면, 금교율학에 보면, 수계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 숫자에 닭개자. 그러니까 물 닭이 운다. 그게 사실은 수계가 개구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개구리 소리잖아요. 이렇게 호흡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책을 보면 헷갈립니다. 이게 실제로 천은 천식이 맞는데 기촉하고 비슷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이라고 해서 다 천식, 기관지를 확장시켜줘야 되는 그런 천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듭니다. 처방을 가지고 좀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케이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안 봐도 되겠죠?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침이고 1년 전부터 했는데 3개월 전부터 심해졌다. 목이 간질거리고 마른 기침을 하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 가래가 붙어 있는 느낌이고 아침 되면 가래가 고여 있다. 피곤하고 먹는 것은 잘 된다. 소화도 잘 되는데 식사량은 보통이고 많이 먹지 않는다. 쭉 이렇게. 그 다음에 특별히 걸리는 거는 한 번 깨면 잠이 잘 안 온다. 소변도 좀 자주 보고요. 신경 쓰면 두근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묵직하다. 뭐 그 정도 좀 뭐 조금 마르다 이런 것도 있고. 자, 우리 태우 얘기 한번 듣고 분위기 좀 전환을 위해서. 진짜 다들 줄은. 오늘 깜짝 놀랐어. 역시 빠따질이 다르더라. 저 제 이름 썼는지 못 봤습니다. 야. 지목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버스 운전하는 줄 알고 바쁘구나. 내가. 갈비를 다쳐가지고. 아이고. 제 통증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 뭐 의견만 뭐 굳이 처방은 안 해도 되는데 여기 어떤 포인트를 좀. 저는 이제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일단 좀 음냐고 따지자면 약간 음적인 사람. 어떤 면에서 음적으로? 그냥 뭔가 표정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다 지쳐 있고 뭔가 좀 지쳐 제대로 보이고. 펼쳐지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거기서 갇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이 생기면서 골수해지고 네네. 그런 사람이다. 내가 할게. 니는 말해라. 아니. 니는 말해라. 원래 하는 역할이 이런 거. 자. 저 만주도 있습니다. 만주. 그래가지고 사람은 그런데 그래서 일단 이제 계속 이제
펼쳐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갇히면서 아, 거기서 사람이 그러니까 갇히면서 뭔가 갇히면서 네, 열이 나가지고 열도 나고 약간 건조해지고 건조해지고 네, 그런 상황. 다 잘했네. 그러면 약자 한 두세 가지만 한번 아까 여기까지만. 가만. 두 개만. 네. 세 개까지 두 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좀 펼쳐야 되겠다. 펼치고 건조함을 좀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4.3 아하. 백문도 뭐 조금 이제 이 사람이 스트레스까지 있다면 약간 자신감 붙었대.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보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환자 표정은 다들 안 보신 분 없으시죠? 네, 봤다는 전제하에 사람이 보면 일단은 되게 좀 지쳐 있는 것도 지친 거지만 뭔가 좀 말도 좀 빠르고 조금 예민하면서도 좀 불안한 듯한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표정이 좀 있어요. 말하는 투에서. 그리고 이제 혼자서 다다다다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고, 근데 목소리가 막 커가지고 쩌렁쩌렁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혼자서 막 짹짹짹짹짹짹 하는 약간 좀 저의 표현이라고 하면 뭔가 긴장해서 쏘아붙이는 것 같은, 마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추궁하듯이 뭐 이런 약간의 느낌의 어떤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쳐 있으면서도 좀 그런 거예요. 행동은 뭐 약간 좀 안정이 안 돼, 편안하지 못하고 좀 잔 손짓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고 혈허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 기침을 하게 된 게 코로나 이후로 제가 주변 분들도 아예 한의사 분들도 감기에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환자들은 정말 기침 환자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다고 한의원에서 잘 뭐 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라도 치료해야 된다 생각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럴 때 아예 약을 다려놓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분 정도 드시라고. 그러면 몇 분들은 이제 드시고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공통적인 게 항상 이런 기침이 잘 안 나요. 양방에도 잘 안 났고, 한의원에서도 안 났고, 약국에서도 안 났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목이 간질거린다. 이게 이제 뭐를 뜻합니까? 이게 열, 건조, 담음, 뭐가 이게 풍, 한, 서, 습, 조, 화, 요 중에 하나 뭐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간질거린다. 왜 풍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건조해지면서 약간 계속 자극이 되는. 자극이 된다. 그렇죠. 건조하면 그냥 건조한 거고. 네. 그런데 뭔가 간질거린다는 것은 가만히 안 있는다는 뜻이니까 뭔가 계속적인 자극, 건조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풍일. 그쵸? 그 다음에 마르다는 거는 뭐 마른 거고, 시원하게 기침이 막 배 타도 잘 안 나오는 게 이게 다 기체입니다, 기체. 앞에는 이제, 여기 뭐 풍이라든지 마르다든지 이런 거지만, 시원하게 안 나오는 게 뭐가, 이게 막혀 있구나. 그 다음에 동영상에 기침 소리가 나오던가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러진 않았습니까? 아무튼 기침도 캑, 캑 이렇게 합니다. 캑, 캑. 뭔가 이제 콜라, 가래가 그렁, 그렁 하는 기침이 아니고 그냥 소리만 캑, 캑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시원하게 확장이 돼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래가 붙어 있는 느낌이다. 물론 가래가 붙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뭔가 붙어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습담으로 인해서 긴장입니다. 긴장. 물론 가래가 있지만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여기가 막혀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창문을 딱 닫으면 깝깝한 것처럼 여기가 뭔가 딱 여기가 막히게 되면 깝깝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붙어 있는 듯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좀 기체의 한 형태입니다.
기체면서도 좀 건조하다는 한 형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얘기하지만 환자분들이 잘 먹는다 이런 얘기를 잘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자기가 먹는 양은 잘 먹는다예요. 먹는 양은. 그런데 많이 안 먹는다 이런 거 보면 이런 사람은 잘 안 먹어요. 위도 편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에 큰 탈이 안 난다. 복통, 설사 이런 게 아니다라는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위가 막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근거가 되는 게 자다가 한번 깨면 잠이 안 온다. 뭐가 막히니까 기운이 안정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이제 여기 막혀서 잠이라는 게 기운이 쑥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 깨고 나면 기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깝깝해서 거의 대부분은 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다. 뭐 이거를 꼭 비위로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같이 넣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폐 위에 기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의 특징이 좀 나옵니다. 신경 쓰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허열이 좀 심혈허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마르는 그런 것도 뭐 거기에 하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를 잡아보면 평소에 긴장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이 순서를 이제 보면 자 이제 그럼 제가 순서를 지켜볼게요. 원래는 이 사람이 큰 병은 없었는데 위에 딱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모르죠. 그런데 때마침 외부의 찬 공기든 어떻게든 어떤 찬 공기의 영향을 딱 받아요. 이게 위가 이제 긴장이 돼 있을 때 습담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찬 기운이 딱 긴장을 되다 보니까 여기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딱 감기가 걸렸겠죠. 그런데 그 상황이 오래 갑니다.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이제 여기가 제일 처음에는 그냥 기체밖에 없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건조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운이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수승이 되어야 진액들이 심폐로 촉촉하게 적셔주는데 비위가 막히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치 많은 사람들은 거의 이런 병입니다. 거의 이런 병이. 그래서 허증을 제가 나눠보면 폐 기관지가 건조한 이 허증이 있을 거고 심혈허라는 이 상초에 진액 부족이 허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증은 폐 기관지에 기체가 있고 위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그러면 폐가 건조한 거는 어떤 약재들이 주로 치료하느냐? 사삼, 맹문동, 천문동, 지황, 행인, 백합, 노근, 폐모, 과루인, 악교, 오미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폐를 건조하게 하는 약입니다.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모르는 약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 많이 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모르는 약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노근은 갈대 뿌리입니다. 갈대 뿌리. 여러분들 안 먹어보셨으면 제가 노근을 일단 제가 올려놨어요. 동영상을 올려놨고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사삼보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사삼은 맑고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런데 노근은 맑고 가볍고 경쾌한데 사삼보다는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삼 대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구기자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맑고 경쾌합니다만 사삼은 향기로 펼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노고는 그런 건 아니에요. 맹문동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옛날에 이제 상한론에는 위경이라고 불렀어요. 위경탕. 그 금교요락에 보면 위경탕이라고 있어요. 그게 노근입니다. 갈대 뿌리. 네, 노근 그래서 맹문동하고 비슷하게 보면 맹문동보다는 조금 더 차갑습니다. 네, 맑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저거 이제 써봤거든요. 사삼은 상초 쪽에만 이렇게 쓴다면 노근은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건조할 때
다 쓸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의원에 열이 나거나 진액이 많이 부족해서 정열 말고 진액만 어떻게 보충하는 환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쓸 일이 조금 없긴 없지만 상당히 활용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모르는 약도 있으면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폐모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얘는 가래 없애는 약입니다. 가래.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포인트를 얘가 진액도 보충하지요. 가래도 없앱니다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머리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거 다 써도 됩니다. 다 써도 되는데 폐모만의 특징은 가래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눅눅한 약이에요. 진액이 있는 약.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조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래가 포인트입니다. 단 진액이 많아가지고 건조해져 있는 가래입니다. 물론 얘 쓴다고 해서 폐위음허에 당연히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래를 없앤 약입니다. 가래를 어떤 식으로, 어떤 맛으로, 어떤 식으로 좀 없앨까요? 어떤 식으로? 폐모가 향은 별로 없던데 내 기억이 잘 안 나네. 바나 비슷해. 별 맛 없어 내 기억에. 그런데 이제 바나는 먹으면 건조한데 얘는 별로 건조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나는 좀 습담을 그냥 대략적인 그냥 습담을 없앤다면 폐모는 많이 건조해져 있는 그런 담을 없앱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백합 아십니까? 백합 궁금했습니다. 이게 내가 백합을 항상 보면 진정이라 생각나. 왜냐면 그 흰색이 탁 흰색이 어울리는. 오늘도 더 하얘지시. 너무 아름답게 와가지고 이제 청담동으로 가시기로. 청담동. 얘기하면 안 되나? 미안합니다. 자, 백합은 실제 백합꽃의 뿌리입니다. 백합꽃의 뿌리고, 뿌리가 보면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백합을 저는 요즘 활용을 좀 기관지에 기침에 꽤 하는 편인데, 사삼은 맑으면서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근은 진액이 많지만 풀어주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냥 진액을 보충하는 데 힘이 있어요. 노근은 폐독하고 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음허에도 쓰고 다 써요. 백합은 폐에 갑니다. 그러니까 노근같이 진액을 보충하는데 이게 폐에 가서 진액도 보충하고 열을 좀 꺼요. 그런데 눅진눅진한 구기자나 지황이나 그런 약보다 경쾌합니다. 그 대신 조금 차가워요. 열이 좀 있을 때. 맹문동 비슷한데 좀 차갑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문동은 위에도 작용하거든요. 위음허 이런 데도 작용하는데 백합은 뭐 위음허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 딱 폐 이런 데 딱 허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루인 넘어가도 되나요? 아니요. 과루인은 일단은 쓸 때 사람을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작용 자체는 폐나 위, 폐나 심장에 진액도 보충하면서도 열을 꺼주는 약이지만 얘는 뭐 저도 아프면 폐심에 열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약은 힘이 굉장히 좋아요. 찬성질도 있고 하기하는 작용도 꽤 있고 힘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약에 후들립니다. 파워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런 약은 사람이 건장하고 양적인 사람한테 쓰는 약입니다. 그 작용은 심폐에 열을 끄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가래를 없애는 것도 맞고, 근데 얘는 이제 똥도 좀 뺍니다. 윤장까지 합니다. 사람 타는 약이 포인트입니다. 비슷하지만 양적인 사람들한테 이런 약 별로 안 좋아요. 향으로 막 흩어져 별로 안 좋습니다. 향 없는 약들, 맹문동, 천문동, 지황, 행인도 향이 없습니다. 백합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미자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양적인 사람은 이런 약은 별로 안 좋아요. 뭐 먹는다고 큰 탈 나는 약 아니에요. 그 뭐 더덕 먹는다고 뭐 탈 나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체, 폐의 기체를 보는 약은 길경이 대표적입니다. 기관지의 기체. 뭐 지각도 있고 다 하지만 길경은 폐 요런 데 특이하게 딱 됩니다. 그 다음에 늑골. 폐와 늑골. 요런 데 딱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하. 반하가 이제 폐와 위쪽에 딱 작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백피. 상백피는 기체를 보기는 봅니다만 반하와는 다르게 기체를 기체를 강하게 뚫어주는 게 아니고요. 습기를 제거합니다. 습기. 그래서 이제 상백피는 부종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이 붓고 여러분들 얼굴 애들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는 애들 보면 상백피는 얼굴이 부어가지고요. 기침을 계속 합니다.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근데 기침은 힘이 없어요.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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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 옆에서 듣고 있으면 미칩니다. 좀 쉬었다가 하지. 계속 합니다. 근데 힘은 없어. 너무 애처로워요. 저걸 어떻게. 근데 반하는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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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있게 하니까 뭐가 이게 되게 긴장이 되게 돼 있나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이미지가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제 그런 거라서 이 실제 기체를 본다기보다는 습기를, 폐 기관지의 습기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소엽은 기체를 보지만 이거는 좀 스트레스성, 기울로 인한 그런 거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침할 때 그런 거라면 길경 반하 이쪽이 가장 좋고 그 외에 기체약인 향부자라든지 그런 것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관련해서는 소화제 쭉 쓰면 되고 환자들 중에 좀 이 기침하다 보면 건조해지는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입이 마르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런데 이제 기침하는 양상은 기체예요. 콜락콜락콜락 그럴 때 쓰는 게 백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체를 통하는 느낌은 굉장히 비슷한데 백계자는 건조함이 조금 덜합니다. 근데 반하는 건조한 데 쓰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백계자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하 쓰기에는 너무 지금 이 사람이 좀 건조하다 이럴 때에는 백계자를 씁니다.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백계자. 그 외에 백계자는 관절 같은데 꿀룩꿀룩 종기 생기는 거. 이게 예시가 하나 있어요. 하루는 저희 집사람이 첫째를 놓고 임신 출산 후에 한 5, 6개월 됐었나? 그랬는데 여기 눈에 자꾸 종기가 하나 조금씩 제일 처음에는 좁쌀만 하다가 이게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벗을 필요가 없지. 손톱만 하게 됐어요, 이게. 저게 지금 보면 지방종이죠, 지방종. 근데 눈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모유 수유를 하고 있으니 약 쓰기도 그렇고, 수술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째기도 그렇고, 눈 위에. 그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가니까 백계자를 좀 써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환기 이런 거에다가 백계자를 딱 넣으니까 싹 없어졌습니다. 그때 약을 한 열흘 먹고 없어졌나? 금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이런 게 좀 활용을 합니다. 자, 그 외엔 소화제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432 이런 데 제일 좋습니다. 432 나중에 432 좀 더 설명하겠지만 폐가 뭔가 기관지가 긴장이 돼 있고 기체가 있는데 건조해져 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432만한 약이 없습니다. 432은 이럴 때 기침할 때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432 길경, 만삼, 맹무동 요렇게 하고 요럴 때 이제 백합 같은 거 제가 건조해져 있을 때 좀 들었습니다. 백합, 폐모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가래도 좀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럴 때 폐모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자꾸 이제 보면 사부작거리고 자꾸 합니다. 혈허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봐주기 위해서 숙주향 조금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백계자 쓰고, 그 다음에 반하는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처방해서 치료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굳이 백합까지, 왜냐하면 숙지황도 있고 백합도 있고 한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거 대신에 당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당귀를 우선시해 가지고 많이 쓰면 의외로 소화 잘 안 됩니다. 소화 잘 안 돼요. 그래서 당귀 자체가 소화력을 방해하는 건 아니지만 폐 위에 이제 활동이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제 경험상은 주의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거를 쓰려고 하면 확실하게 반하를 좀 올려서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주신 분들 중에 보신약제를 좀 보내주셨어요. 하수도 있고 구기자 뭐 여러 가지 약들을 토사자도 있고 하시던데, 이런 상황에는 저는 여러 번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이럴 땐 이제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도 긴장이 돼 있고 비위에도 기체가 있고, 이럴 때 심까지 뚫고 내려가려면 폐 기체도 풀어야 되지요, 비위 기체도 풀어야 되지요.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하를 좀 올렸으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잘 손대는 편은 아니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처방들을 보면은 사물탕에 반하 요렇게 약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갑니다. 그렇게 오히려 반하 같은 걸 좀 더 올려 써도 좋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네가 생각했던 처방하고 사삼, 맹문동 딱 비슷한가? 소화기는 조금 많이 안 봐도 됩니까? 여기가 이제 반하, 백계자, 귤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사삼이나 이런 것들이, 니 사삼 먹으면 배고프대. 이게 은근히 이게 향으로 자극 주기 때문에 배가 되게 고프. 근데 아무튼 요 약 먹고 기침은 끝났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조금만 쉴게요. 이 약도 계속 먹으면 소변도 좀 좋아질 수 있나요? 이게 계속 열리니까. 아까 소변 쪽도. 소변을 한다면 저의 생각이면 이 약을 먹고 일단 기침부터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면은 조금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변은 중초가 막힌 거거든요. 저 같으면 반하를 올리고 사물탕 같은 걸로 해서 갈 것 같아요. 조금 처방을 백계자 이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 좀 빼고 그렇게 하면 저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여기를 확 여는 게 이 신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뭐 하수하고 많이 써봤지만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너무 이뻐진 거 아니야? 마이크 켜져 있잖아. 태호야, 저거 좀 꺼줄래? 네.